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종합 예술인이시며 그러면서 또 교수님이기도 한 분이시죠. 네, 장두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회차에서 그 뉴욕에서 진짜 불법 체류를 거치면서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니까 무슨 범죄자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8개월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냥 듣기에 네. 어떻게 8년을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네, 이제 또 8년을 거기서 또 8년을 영주권으로 네. 또 미국 배우조합에도 가입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진짜 미국에 알린 어떤 초석을 다지신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 거의 처음이죠. 그렇죠. 그런 일은 거의 처음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그때 아이리스 박인가요? 그 무용하시는 분? 현대무용하시는 분. 그분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죠. 형태의 작업 것들 많이 많이 했죠. 하셨고 네.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한인 방송에서도 방송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 뉴욕 한국 방송이라고 뉴욕 한국일보 안에 있는 방송이었는데 그 뉴욕 교민사회에서 LA 다음으로 뉴욕에서는 처음으로 생겼던 방송이죠. 네, 나중에 TV 채널 64인가 그걸 또 운영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도 저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뉴욕 데이트라는 어허. 작품이었는데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직접 나가서 막 만나고. 그렇죠. 뉴욕의 굉장히 명소들 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방송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죠. 하고. 한 8년 정도 했죠. 그 당시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처음에 가셨을 때까지 합하면은 16년 17년인가요? 정도 16년, 있어요. 네. 17년 계시다가 네.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 이제 그렇죠. 활동하고 계신 완전히 거예요. 영국 귀국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영주권 그렇게 다 반납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딱 끊고 오시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네, 말하자면 저보고 여기 나오라 그랬을 때 집에서 하는 일 딱 끊고 오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저는 뭐든지 한다 그러면 딱 끊고 끊어요. 오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파고 넘어가면 딱 끊어서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니, 장두희 그러면- 선생을 파고파는 게 아니라 우리 파고파고 두더지를 파고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벌써 간파된 것 같아요. 오. 근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연극하시고 뮤지컬 하시고 무용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또 영화 감독도 하셨었죠? 영화 감독도 하시고 대본도 쓰고. 대본은 또 뭐 아까 시인이라고도 하셨어요. 맞아. 아니 너무너무 다재다능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나는 뭐 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받고 싶으신 그 네, 저는 뭘까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저한테 일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 다 할 수 있다. 네. 그냥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는 배우다라든가 그렇죠. 뭐 연기할 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까 스며드셨다고. 네, 연기할 때가 가장 그 설레임도 연기할 때가 가장 커요? 네. 연기할 때가 가장 좋고 편하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 예를 들면 힐링이 되는 거 같고 오히려 세라피도 되는 거. 오히려 네. 저 같으면 연기하라 그러면 약간 그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서 스트레스도 물론 받겠지만 물론이죠. 그 테라피가 되는 정도로 그렇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 본인도 되지만 이제 감동을 줄 경우에는 보는 것도 관객의 관객들도 입장에서도 세라피가 되는 거예요. 지난 회차 때 그 연기자가 되기 위한 소양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인성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 영성. 네. 그러면은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 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경험. 네. 아니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명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가족이 됐건 사회가 됐건 세계가 됐건 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팩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요즘엔
이게 연기장을 벌써 50한 3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지만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진정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들어오거든요. 무서워. 예. 아니, 진짜 자리 좀 바꿔주세요. 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더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연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장두희 선생님이 이제 교수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재능이 있다. 또는, 저 친구는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싶어 하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분간을 해서 좀 지도를 보이시죠? 하시는 편이세요? 어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구분을 둔다든가 안 해요? 차별은 두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타고난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솔직한 얘기로 그 전설적인 사람들 가운데 네. 어렸을 때 말 더듬이었는데 연극이나 연기를 통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고쳐지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피터 브룩 같은 사람도 그래요. 피터 브룩 같이 그 어렸을 유명한 때도, 사람도 예. 왜냐면 우리 그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어렸을 때나 환경 주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위축이 된다든가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예술 작업이라는 거는 그런 트라우마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테라피 이런 말씀 하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뭐 힐링 이런 말씀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 주변에도 연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또 그런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왜요? 제 주변이 저 같진 않아요. 아니 보통 유유상종이라고 김 선생님 보면 김 선생님 주변 사람들 내가 알 거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이거 예. 보다가 막 갑자기 저한테 화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연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겠지만 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인생 이막을 하면서도 다시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많죠.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그런 거는 어때요? 그런 저는 충분히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기존에 직업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어떤 삶에 대한 표현이 더 아주 진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연기라는 거는 이렇게 그 잠재 의식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햄릿을 연기한다. 그러면 저는 햄릿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햄릿이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내가 햄릿을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햄릿을 내 안으로 끌어 들어오는 게 나의 햄릿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무 철학적이에요. 아니, 철학적인 당연히 아니고 햄릿을 연기하려면은 내가 햄릿한테 그거처럼 하려고 많이 그러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햄릿을 나한테 들어오게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는 햄릿이라는 작품만 공연하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게 베르히만이라는 그 스웨덴 영화 감독이 연극을 연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햄릿을.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 햄릿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햄릿을 보게 되는 거지. 이게 똑같으면 난 그 햄릿 공연했는데 뭐 똑같으니까 그럼 뭐 볼 필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게 그 고전의 묘미인 것 같아요. 네, 고전의 묘미면서 동시에 연기의 묘미죠. 묘미. 그러니까 해석의 또 차이나 그렇죠. 뭐 연출의 차이 이런 게 이제 그렇죠. 거기서 다 나타나는 분석이나 거겠죠. 뭐 이런 거에 따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네. 예, 제가 그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 그 악마 역할을 했었는데 악마 그러면 왜 이렇게 굉장히 악마적으로 그렇죠. 연기할 것 같잖아요. 저는 굉장히 해학적으로 했거든요. 코믹하게 하면서도. 예. 근데 그게 오히려 훨씬 악마성이 더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파우스트가 있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이 파우스트의 모든 거를 파고 하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 작품이야말로 정말 파우스트를 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셀로가 있으면 이아고가 파고 하듯이 파고 뭔지 아시죠? 팝하고. 예. 그런 거죠. 아니 저는 근데 장도희 선생님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눈알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거
자체가 그냥 그 연기 자체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왜 제 이경규 눈알이 무슨 사실 이경규 씨인가 누가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네. 그쪽보다 사실 저 장도희 선생님이 원조이거든요. 눈알 연기에 있어서. 아니 근데 이 아니, 눈알 연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김 선생님은 잘못하면 눈깔 연기라고 말하시겠지만 이 눈알 연기를 잘하면 눈 연기가 되는데 잘못하면 눈깔 연기가 네. 되거든요. 근데 이 눈 연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눈의 연기를 가장 잘 살리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아 그래요? 네, 인도 춤은요. 그러네. 이 눈으로 다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또 눈이 크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어요.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들은 뭐 별로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너무 범위가 좁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인도 연기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게 연결이 딱 되네요. 진짜 이 대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몸 전체로 다 이렇게 움직여서 연기한 그런 게 게다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인도는 알것 뭐 같아요. 무슨 영화든지 대충 뮤지컬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눈 연기도 되게 진짜 떠오르네요. 그 떼창과 칼군무가 나오잖아요. 네. 어. 그러네요. 아 근데 저는 그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요? 사명을 받고 와가지고 지금 연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는 저 이제 지인이 연기 클래스 같은 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료를 하고 네. 또 거기서 이런 비디오 같은 걸로 이제 본인 프로필 뭐 이런 거를 거 이제 찍었고. 찍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획사 같은 데 다 돌렸거든요.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가 이제 막막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기가 무슨 극단을 그럼 쫓아다녀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그래갖고 장두희 선생님 제가 오늘 만나 뵌다 하니까 꼭 물어봐 달라고 네, 그러거든요. 사심 토크네 완전히. 네. 네. 꼭 사심이 물어봐 달라고 완전히 했어요. 들어가 있는 토크인데요. 네. 네. 장도희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미안해. 아유, 하지 말래. 농담이고요. 네. 근데 우리 굉장히 그 전설적인 얘기지만 네. 직업적으로 연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연기력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진짜 길거리에서 캐스팅했는데 그 사람이 직업적인 연기자보다 훨씬 많은 역사적인 일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빅테리오 데시카라는 그 이태리 감독이 만든 자전차 도적이라는 네.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그냥 캐스팅.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영화 안 했어요. 그거 하나로 끝. 예. 그리고 킬링 필드라는 그 네. 영화. 예. 거기에 주인공도 맞아. 배우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거 그리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정성 있게 하면 뭐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죠?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햄릿을 연기하는데 햄릿과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가까이 가느냐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도 필요하지만 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그 대본도 읽어야 되고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성을 쌓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연기도 보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내공으로 쌓여 있으면서 무슨 역할이든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어답트가 되는데 안 그럴 경우에는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계속 이제 감독이나 연출이나 PD가 지적을 하는 거죠.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은 뭐 다른 직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끝없이 하는 거죠. 예. 노력하고. 예. 끝없이 관찰하고 끝없이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도 같은 그런 직업이죠. 예, 도를 그럴 닦는 수 거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왜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저는 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네. 분은 무슨 연기를 해도 그 사람이야. 그렇죠. 어떤 분은 어떤 연기를 하든지 그쪽에 스며드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장두희 선생님은 그 두 가지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뭐 제 주변에 있는 지금 뭐 선배나 동료나 후배들 가운데 그런 배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늘상 뭐를 해도 그냥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몸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스테레오 타입 캐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치. 본인은 굉장히 지루하게 느낄 거예요. 보는 오히려. 사람도 지루해요. 네. 보는 사람도 지루. 근데 왜 네. 그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죠?
마치 내가 지루한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냐면 그 연기자가 그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끝없이 말하자면 산고를 겪듯이 끝없이 그걸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런 의문이 문득 드는데 배우들한테 어떤 그 조울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이죠. 너무 그 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 보면 그게 조울증 같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경우가 저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저는 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극단에 그 배우는 늘상 주인공만 하는 거예요. 비주얼도 굉장히 괜찮고 멋있고 소리도 좋고 몸도 좋고.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내적인 어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 친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예, 그리고 니클라스 니클비라는 작품에 거기에 그 나왔던 굉장히 연기 잘했던 친구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고요. 어머.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게 연기는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기적인 자아가 나로부터 튀어나오지 여기서 연기를 하고 끝나면은 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혼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늘상 똑같은 연기를 하게 되고 늘상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역할과 이게 이제 본인이 혼란이 이제 그런 사람 이런 그러면은 진짜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덕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신을 그럼요. 지키는 그런 어떤. 그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 쳐다보셔도 전 전혀 굽히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왜 유리 그러냐면- 멘탈이에요. 저는 노려보지 말아주세요. 깨져요. 아니 김 선생님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때 네. 저는 한 3만 명이 모인 스테디움에서 스포츠 스테디움에서도 공연한 적 있거든요. 그럼 소극장이 됐건 사람들이 꽉 차서 저의 연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요. 이 에너지가 쭈그러들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지 말고 네. 포용하면서 쫙 이렇게 연기를 해줘야. 그러면 멘탈 관리하는 어떤 비법이 혹시나 본인만의 그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왜 근데 그런 비법은 전 잘 안 가르쳐 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 선생님 같은 분이 쳐다봐도 결코 저 꿀리지 않을 만큼 그런 거를 자꾸만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단호박 선생님이 네. 굉장히 그 단호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얘기하셔도 이 멘탈도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네, 물론이죠. 유리 멘탈인가 아닌가. 본인은 아니, 유리 멘탈이라고 그러지만 네. 실제로는 굉장히 두부 단호한. 멘탈이에요. 두부 멘탈. 단호하지 않고. 저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근데 나 스스로의 이 나를 막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여린 또 나와 만나요. 그건 저한테도 통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속 안에는 또 굉장히 네. 그 강한 멘탈 뒤엔 또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웃기는 게요. 네. 뉴욕에서도 이렇게 길을 걸으면 흑인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쫙 서너 명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걔네들이 피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글쎄 근데 백상예술 대상도 받으시고 뭐 그 상도 엄청 그 훌륭한 작품도 많이 하시고 또 아까 53년을 연기하셨다고 그리고 또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냥 정말 우리가 말로 하니까 한마디로 끝나지 진짜 엄청 힘드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보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세요. 네? 건강하시고 눈이 안 좋으세요? 두더지잖아요, 두더지. 아니 근데 우리 장두희 선생님은 제가 젊었을 때도 뵙지만 젊었을 때는 약간 노안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이 들어서는 좀 더 젊어지는 느낌. 지금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좀 궁금했던 게 건강 관리하는 멘탈 관리는 그러면 노하우니까 안 알려주신다 그러는데 건강 관리 비법은 뭐가 네, 없으세요? 그것도 잘 안 알려주죠. 그래요? 좀 가르쳐 아니, 주세요. 아니 사실은 이 몸이 육체가 건강한 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요번에 그 우리나라가 야구팀이 저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네. 그 8강에 못 가고 못 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일본 선수가 한 말이 전
딱 꽂힌 게 뭐냐면 투수가 네. 공을 던지는데 보통 우리가 투수 그러면 이 손목하고 상체가 좋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은 하체예요. 아. 예, 디딤이 확실하게 해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리 힘이 없잖아요. 대사가 안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걷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건강하다 아니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하체 관리를 그러면 하체 관리를 저는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몸을 풀어요. 그게 배우들이 하는 워밍업 엑서사이즈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그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그 배우들 훈련법을 제가 이제 체득을 했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골라서 아침마다 한 1시간을 해요. 혼자서. 혼자서. 그러니까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네, 뭐 스트레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또 근데 명상, 호흡 이런 거 다 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엑서사이즈는 온 몸과 마인드 자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니까 1시간을 쫙 하잖아요. 그럼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루라도 안 하잖아요. 네. 괜히 뭐 어디 아픈 것처럼 찜찜하고 기분 안 좋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반만 하고 왔어요. 바빠서. 아니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어. 지금까지 큰 병을 앓으신 적이 그러면 전혀 없어요? 없죠. 저는 그리고 병원을 안 가요. 어. 네, 병원을 가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감기를 앓은 적이 없고 어머.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 기간에도 저는 코로나 연습할 때 다른 배우들은 전부 마스크 쓰고 연습하는데 좀 그럼요. 벗고 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안 거 걸리셨어요? 걸린 적이 코로나도? 없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어떤 몸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처음 하는 게 저는 몸 푸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요. 드시는 거는 뭐 특별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레드 미트 이거는 안 먹으니까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있잖아요. 그래요? 예, 아니 그거는 그냥 안 그러면 먹게 이제 되더라고요. 닭고기, 달걀, 우유 이런 건 이제 그다음에 드시고 우유, 그다음에 이제 생선도 날 생선은 안 먹게 되고 그냥 뭐 끓였다든가 네, 네, 구웠다든가 그런 것만 네, 드시고 그런 것만 먹고요. 근데 닭고기도 그렇게 많이 안 먹혀. 그러면은 주로 이제 약간 채식을 채식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 주로 건가요? 채식 종류가 많죠. 그럼 단백질도 그러면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그렇죠. 많이 드시고 이제 뭐 콩장, 두부 뭐 이런 것들.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이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겠는데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스테미나 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드시지 않나 아니, 뭐 그런 건 이런 없어요. 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약 이런 거. 저는 네. 식단 자체는 예를 들면 먹고 싶어? 그러면 먹어요. 먹어. 그러니까 왜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어떤 그 레스토랑을 간다 그러면 지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야 오늘은 뭐 먹을래? 그러면 뭐 차이니즈 아니면 프렌치 아니면 뭐 등등 이제 걔네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딱 내 몸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먹고 싶지?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내 몸에게 물어보라는 것도 그 명상이나 이런 거랑 다 굉장히 통하네요. 중요하죠. 그죠? 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린 보통 너무 휘둘리잖아요. 그럼 보통 그냥 음식점도 가면은 왜 집단으로 이렇게 네, 가게 너 되잖아요. 김치찌개 그래 나도 그래갖고 네. 통일 이런 거 많이 네. 했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일 것 같은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만나 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계획적이시고 이 빈틈이 그럼요. 없는 그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네.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자는 것 깨는 네. 것이 굉장히 일정해요. 아. 새벽 5시는 무조건 깨고요. 자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늦어도 11시에는 일단 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연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연습이 끝나고 공연이 끝나면 맞아. 이제 술 마셔야 되고 뭐 흡연하고 뭐 저러는데 저는 술도 안 일체 드세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거든요. 네.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하시다 끊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특히 그 흡연은 뭐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유혹도 안 받으셨어요? 유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어렸을 친구들이 때 왜 해봐라 뭐 그러고 막 주고 그러는 것 막 아니, 있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끼리. 뭐 그래도 저는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피시는데 코로 막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신기하고 이상하고. 응.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고. 예, 이상하고. 그래서 그거는 아예 싫어졌고 뉴욕을 갔는데 어떤 그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저 원수이가 담배를 여기다 부르는데 연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예,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만들었겠지만 그거 보면서도 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정말 심플하면서 자신을 향한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53년이라는 연기를 이렇게 훌륭하게 꾸준히 해오신 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 체력, 정신력 전부 다 관리를 하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회차는 더 흥미진진한 네.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파고 파도 할 게 끝이 너무 없습니다. 많은 장도희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